거수를 하기 때문에 다음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집합권법은 의결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수형, 투표형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계하는 방법도 특별히 정해놓은 규정은 없어요. 판례도요. 이게 제 위임장, 제가 만든 위임장 있잖아요. 제 형식을 그대로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썼어요. 수입통지서에 집회 당일 위임장 확인 및 수령의 혼잡을 위해서 위임장과 서면 의결권 행사서를 관리단 집회, 여기 빠졌네요. 집회입니다. 관리단 집회 전날 오후 6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제출해 주세요. 라고 기재해놨습니다. 제가 요거 처음으로 기재했어요. 왜냐면 당일날 위임장이나 서면계서를 여러 뭉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걸 접수하는 바람에 집회가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임장을 내실 거라면 전날까지 내주세요. 이렇게 수집통지를 할 때 안내를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집 통지할 때는 항상 이 문구를 써요. 이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위임장 당일에 집회 당일에 어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이거 정당한 어떤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요거 산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다음날 여러 장의 위임장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99% 이상은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집회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고 접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가 불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요, 제가 안양에서는 아예 거부했어요. 집회 접수를 거부했는데 그것마저도 유효하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문구를 썼어요. 전날까지 집회 전날까지 6시까지 내주세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서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람이 100장이건 200장이건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몇 명 찬성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찬성한 사람들, 그 위임받은 사람 중에 찬성한 사람들 플러스 해가지고 참석한 몇 명을 더한 것. 따라서 이걸 위해서 별도의 집계 절차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고자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판결문에 이런 문구를 쓴 겁니다. 집회 전날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서 이 사건 관련 집회 당시 위임장, 서면 결서 등을 집계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즉 형식적으로 받은 위임장을 다 꺼내보는 집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어떤 사람이 위임받은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다가 플러스 몇 명 한 거 이미 집계가 이루어진 것을 본다. 이런 것이에요. 어떤 100명이 구분소유자가 있는 건물인데 어떤 분께서요 30명 거 위임받았어요. 그러면 위임받은 거 30명 거 찬성한다고 했으면 그리고 거기 참석하신 분이 3명이에요. 30명 받으신 분,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찬성하면 32명 찬성 그냥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위임장을 다 꺼내봐서 집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입니다. 이렇게 30 플러스 2 이걸 집계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집계하는 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 집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많죠. 제가 최근에 소유자가 1460명? 거의 1500명 되는 곳인데도요. 참석하신 분이 30명에서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 전날까지 위임장이 다 되었기 때문에 찬성하신 분들 표철에다가 누구누구의 몇 명 위임받았음 다 표시해놨거든요. 그분들 찬성하시면 그분들 찬성표에다가 거의 한 몇백 명이죠. 찬성표에다가 당일 참석하신 분들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분들 반대하시면 반대표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계라는 것입니다. 거수형이 이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단축은 가능해요. 제가 투표용도 많이 합니다. 보통 제가 집회 자문하면 한 70대 30으로 해가지고 70은 거수형으로 하고요. 30으로 투표용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툼이 굉장히 많을 때는 투표용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 투표용 할 때는 뭐냐면 그때는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투표 용지들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크게 다툼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건물에서는 거수형으로 보통 하고요. 다툼이 첨예한 곳,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투표용으로 하게 됩니다. 둘 다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 투표용일 경우에는 명시적 보여지는 그런 개표 절차가 있고 집계 절차가 있는 것이지만, 거수형일 경우에는 집계 절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건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제3자가 볼 때는 집계 절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날 그리고 그 전까지 이미 집행부에서 집계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 그 위임장에 대한 집계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찬성 반대 여부를 사전에 집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찬성 반대 여부가 아니라 위임 몇 명으로부터 위임 받았는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임 받은 거 플러스 참석한 사람들 것만 체크하면은 찬성 또는 반대가 금방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돼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 것은 비록 집계 절차라는 것이 생략되어서도 집계는 있었긴 했지만 명시적 보여지는 그런 집계 절차라는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집회 당시 집계한 결과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사실은 특별한 판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해왔었어요. 문제 없다 봤지만 이번에 특별히 그 장면을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집회 당일 집계 절차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집계 결과를 계산하고 반영할 수 있었다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제 사안에서도 제가 했던 승소 사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